친환경이 세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친환경도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자, 친환경 법률이잖아. 법률이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법률입니다. 네, 법률입니다. 그러면은 법률이니까 결국은 해수부 장관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맞죠? 법률 해수부 장관이잖아요. 그죠? 약칭 친환경법. 목적 농업일의 환경보존을 증대시키고 농업일에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친환경 농업을 실질하는 농업일 육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기식품이 뭔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친환경 같은 거는 아까 전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할 것 같은데 해수부 장관이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중복이 되는 면에 있죠. 근데 아까 전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유인자 배행하고 식품의약품 조사에 대한 관계고 얘는 친환경 농업 육성하고 유기식품에 관계되는 겁니다. 유기냐 무기냐 이런 말을 씁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친환경 농업이란 친환경 농수산물이란 유기란 오가닉입니다. 구조가 있네요. 법에 따라 인정 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하여 허용물질이 있습니다. 유기식품, 비식용 유기가공품, 유기식품 등이란다. 생산, 제조, 가공,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과정을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식품은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따라서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 농수산물과 유기 가공식품을 원료 재료로 하여 식품을 말한다. 이게 사회기출입니다. 이게 1차. 그 다음에 비식용 유기 가공품이란 우리가 보면 안 되겠네. 그죠? 그래서 그 얘기고. 유기농업 자재란 유기농업 자재는요. 유기농수산물 생산, 제조, 가공,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재료로 하여 만든 허용물질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사용해라.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이 유기농 해가지고 많이 키우려고 비허용, 국가에서 허용 안 한 사람이 먹으면 죽는 걸 써가지고 키워버리잖아. 그 걸리면은 깜빡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허용 물질이라는 얘기죠. 무농약 농수산물, 유기식품 등 유기농어자재 모든 과정에서 해수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그럼 해수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찾아야겠죠. 취급이란 사업자란 업을 하는 사람이겠네요. 개인 법인이고 국가 지자체의 책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육성 계획이 있고 아까 육성한다 했으니까 실천계획. 여러분 친환경 육성 계획은 누가 합니까? 해수부 장관이네요. 농림축산부 장관이네요. 맞잖아요. 딱 이론이 맞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육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해수부 장관은 18부 중에 장관이니까 밑에 도지사가 업무상인 도지사가 오겠네요. 도지사가 오는 겁니다. 실천계획은 도지사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위임 받았으면 특별시나 큰 시장이 위임을 받았으면 또 하부에 있는 자치구에 또 위임을 하겠네요. 그런 흘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부 시장이잖아요. 또 위임 받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행정 체계가 되고요. 환경오염 방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자원과 농업 환경의 실제 조사도 하고요.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해야겠죠. 사업장에 대한 조사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주기시 협사. 이때도 협사업이 관계되는 겁니다. 협사. 친환경 기술, 여기 협사업은 관계가 안 되는 게 없어서 식품에 대해서는 다등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기술 교류가 있고요. 생산, 유통, 수출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유기식품 등의 인정 절차가 있어요. 유기식품 인정을 마크가 받잖아요. 자, 그걸 따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 요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1년밖에 안 주네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허용 물질이 있기 때문에 1년밖에 안 줍니다. 1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갖고 연장을 해야 되겠네요. 연장 기간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정 사업자의 준수사항. 왜? 특허를 준 만큼 거기에 대한 의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렇게 됩니다. 니한테 권리를 준 만큼 거기에 대한 의무도 더 준수사항이 더 많겠죠. 유기식품에 표시해야 되고요. 수입 유기식품에 신고를 해야 되네요. 그리고 인정의 지수도 왜 어겼으면 인정 거짓이나 거짓 부정 방법을 했으면은 권리를 줘서 인가 주고 특허를 줬잖아요.
근데 그 요건을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당연히 취소 날라. 딱 그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짓이나 거짓 부정 방문 인증받을 때 당연히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동등성 저도 기억이 안 나고 아직까지요. 인증기간의 지정. 자, 해수부 장관이 지 혼자 못하니까, 혼자서 못하니까 밑에 위임이라든지 주가지고 그 밑에 단체를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인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가를 하나 만들어준다. 그리고 인정심사원이 있고요. 인정할 때도 인정심사원이 또 있네요. 준수상. 인정 업무의 후업, 폐업 등등이 있습니다. 인정을 할 때는 어떠라. 그러니까 앞으로 볼 때 식품 볼 때 무기농 인정 그 마크 같은 거 보면서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농약입니다. 자, 이 무농약은 농약을 절대 안 쓴 겁니다. 자, 무농약은 해수부장관은 무농약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다. 무농약이 되는 인정 대상과 생산 지급 방법의 인정 기준은 해수부령에 정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농약에서 지급한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해수부 장관 인정기관에 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다만 인정을 받는 무농약 수산물 등에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할 때는 괜찮다 이 말이죠. 네, 무농약 보면 우리가 포장 안 하고 그 산지에서 판매가 되잖아요. 수산물도. 그럼 그 상태에서 인증을 받았으면 그대로 간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그 1차에서는 물론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거 한번 읽고 나면 쉽게 문제 풀 때 쉽게 들어옵니다. 자, 품질 인정. 물론 유기농업 자재도 공시와 품질 인증 받습니다. 농수산 분지관리법 14조의 품질 인증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특허를 주는 겁니다.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공시된 유효기간도 있네요. 공시된 유효 3년이고요. 이런 게 이제 1차에 나오겠죠.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업무의 범위. 여기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날 때 읽어보셔야 됩니다. 정보 시스템, 인증제도 활성화제도, 우선구매 인증받았으면 우선구매 하겠죠. 왜냐면 도매 법인 같은데, 이런데도 출하자 같은데 신고를 하잖아요. 우선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 권한을 줬다 뺏기면 청문을 합니다.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위임은 상관이 보안대 주는 거고, 해수부 장관이 도지사 주는 겁니다. 도지사가 구청장이 주는 거고, 위탁은 대등관계입니다. 수산물 분지관리사가 법인을 만듭니다. 협회를 만든다 치면은, 그거는 해수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을 때는, 상하관계가 성립될지 몰라도, 법인이 성립되고 나면 위탁관계입니다. 위탁관계. 벌칙이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내용은 그러니까 이 세 문제 놓으면서도 내용이 많다. 그래서 노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법 보면 그 문제는 다 풀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차를 보겠습니다. 농산분지관리 법령 했고요. 유인자 변액 조금 전에 했고, 친환경 했고, 유통가격 안정법 오늘 했고요. 수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법률 했고요. 원산지법 했고, 수산경영 일반인데 수산어촌 갈등기본법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토탈 얼라버 캐치가 있고요. 송산진흥법, 어촌어항법, 원양산업발전법, 이게 이제 원산지법 대체 5조 이항의 대체 구정이 들어갑니다. 국기 달면은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있고요. 식품위생법, 이거는 이제 얘는 법이 식품위생법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한번 읽어보는 거 괜찮습니다. 식품이란 뭔가? 음식물입니다. 의학은 제한한다. 첨가물이 뭔가? 화학적 합성품이 뭔가? 기구라. 그다음 직직한 게 안 되지만 용기 포장이란, 위해란,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기구 용기로서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위해라 합니다. 이런 용어는 괜찮죠. 이렇게요. 영양보시란 식품위생에 따른 집단거시소란 이거죠. 자, 집단거시소는 원산지법 5조 3항인가 집단거시소는 영수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되잖아요. 이겁니다. 식품 이력 추적관리란 식중독이란 인체에 위한 미생물 유독 물질을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여 판단하는 감염성 질환 독소행 질환을 말한다. 그리고 감염행이 있고 세군이 독소행 세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나? 하여튼 독소행 감염행은 나눕니다. 집단거시소. 식품 취급, 유해 식품의 판매 금지, 병등 동물 고기 등 판매 금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식품위생법입니다. 물론 위생학, 조리사들은 이 과목이 필수 과목입니다.
네,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위에 평가란 뭐 또 그 식품공전에 있네요. 식품공전이란 식품약관시장에 다음 각국의 기준에 따라 공전을 작성해야 된다. 왜? 공무원 업무할 때 이렇게 기준입니다. 식품공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가장 껄끄러운 파트입니다. 긴급대요. 이 정도 있구나. 간만 시간 날 때마다 컴퓨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조리사도 딸 수 있습니다. 조리사법.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법 받고요. 그 다음에 수산업 자원관리법이 이제 택이 토탈 럴라브 캐치입니다. 네, 토탈 럴라브 캐치만 볼게요. 보고 바로 빠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이죠. 자, 어떤 용어가 있냐 이겁니다. 목적, 수산자원을 위한 계획 수립하고 회복하고 있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 발전, 소득 증대입니다. 이게 수산자원관리, 지속적이란 말이 이어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 동물, 식물입니다. 국민경제, 국제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합니다. 총 허용 의획량, 토탈 러브 캐치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 목장 이런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바다 목장은 5월 11일입니다. 바다 숲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어장, 바다 이런 말. 바닷가 어업하기 위한 인공조성된 육상의 수면을 한다. 뭐 이렇게 5월 10일이네. 11일이 아니고 11입니다. 바다 식목일. 하여튼 뭐 바다 목장 아니구나. 바다 숲 바다 식목일은 5월 10일입니다. 저도 헷갈리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있습니다. 자원관리 기본계획 해수부 장관이 합니다. 다 해수부 장관입니다. 56조 60조 있잖아요. 그거 식품여부 안전처장 말고 그게 해수부 장관입니다. 의약물의 조사도 하고 정보 채취 함부로 하지만 순사원은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보호하고 불법 의약을 지금 막 방류 같은 거 있잖아. 하지 마라 이래 하면서 뭡니까? 비업 후어기 잡지 마라. 업 척수 함부로 나가지 마라. 뭐 쌍끌이 하지 마라. 이럴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자만 금지 맞잖아. 그죠? 특정한 소지와 선박해 쌍끌이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법에 어구가 나왔잖아요. 쌍끌이 하면 안 돼. 이거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어구 사용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업을 했으면 남아있었다가 다 해수해가지고 폐기해야 돼. 저도 정상으로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여기서 옵니다. 그러나 이거 이제 36조가 총 허용 의획량 설정이 나옵니다. 수산자원의 조성, 보아 방류, 소화성으로 행정안전 소화성의 통로를 방해돼요. 그러니까 고기가 돌아다니잖아요. 해기하고 하거든요. 그걸 함부로 뭐 이렇게 바다 이런 강 같은 걸 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1차 볼 때 놓을 겁니다. 조성검, 보호 수면도 있을 것이고, 수면, 설치, 수산자원 관리 뭐 이런 거는 거의 다 나왔다는 거죠. 청문이 있고요. 벌칙이 있고,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수산자원관리법 토탈 럴라브 캐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 발전, 총호행, 바다 목장 등등 바닷속 같은 게 이미 나옵니다. 용어들이 어디에 놓은 거야? 그러니까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차, 그 다음에 이제 어촌 발전 기본법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의 한 5분 정도 안에 끝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산업법에 어촌 발전 기본 제대로 안 했습니다. 뭐가 있나 보시면. 이건 뭐가 있습니까? 어업인이 뭐고, 어업에 대한 범위, 어업에는 맞고, 어업의 기준, 이런 게 놓을 겁니다. 자, 그럼 보면, 약칭수산업 기본법입니다. 얘가 가장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어업은, 유통업까지 들어간 데 있죠. 잘 보십시오. 자세히 볼게요. 어업은 바다에서 생산하는 거죠. 생산하니까 염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으로 생산하는 산업도 어업입니다. 생산했으니까. 가공은 뭡니까? 가공은요, 수산, 동식물, 소금을 원료 재료로 하여 만드는 식료품, 호로, 사로, 비로, 유지 같은 것이 가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어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가공업에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호료라는 건 뭐예요? 호로가 식품의 그 원료, 그러니까 식품에 나는 그 원료, 원료더라고요. 비료는, 사료는 비료는 그치, 동물과 비료, 비료고요. 동물. 호로는 우리가 먹을 때 보면은 그 식품에 들어가는 호로가 있더라고요. 다른 유지도 뭐 들어간 기름이지, 예. 유지는. 예. 호로가 뭐 원료 안에 들어가는 거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소금이 무조건 가공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생산했으면은 어업에 들어갑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보셔서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 수산일이란 어업일이란 이렇게 이제 놓는 겁니다. 어업 경영체란 농업 경영체 육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말한다. 수산 생산자 단체란 이런 식으로 놓는 겁니다. 어촌이란 바다에 인접하고, 수산물이란 활동생의 수산물이고, 수산자원이란 수중의 세, 어장이란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어구가 나왔는데 수산업법에 어구가 나왔는데 어장이 나오는 겁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기본법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세트입니다. 자, 매년 4월 1일 수산일의 날이네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까지 안 오겠죠. 뭐가 있냐, 무슨 법이 있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어떤 발전기본 수립은 해수부 장관입니다. 5년. 보통 국가 기본은 5년입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어떤 발전 연차 보고서, 그리고 생산 단계 수산 안전성 관리, 이제 국가가 다 관리하는 거죠. 품질 관리. 자, 품질 관리를 했잖아요. 국가 지방단체는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생산 이후에 관리기술 원산지 포시와 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건 뭡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수확 전후 품질관리, 후 품질관리, 그리고 나서 원산지법 다 관계되죠. 세트라는 겁니다. 다. 그래서 하나가 알고 하나를 모르면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검역 관계되고요. 이거 검역도 해야 된다는 거 나오잖아요. 자, 가족어구, 후계자, 여성, 전업수산업, 여성수산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본법이니까 다 있습니다. 기여에 관계돼가지고 나중에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 법에 따라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벤처산업, 수산업, 여성수산업, 전업수산업, 전업수산이니까 후계수산업,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도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후계자 키우는 겁니다. 가족어구 경영, 그리고 국가 혜택을 줍니다. 수산업 생산 기반한 정비, 그 다음에 친환경 수산업, 여동을 갑자기 친환경, 경영체, 그리고요 경영체, 경영정보, 유통구조 개선 다 관계된다는 거죠. 이건 수산물 유통법의 유통구조 개선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게 안정법하고도 관계되는 거죠. 안정법 맞죠? 다 관계됩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어쩌면 지식재산권을 내가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서 낚시 못합니다. 했다가 사유재산 침범도 되지만 왜 거기서 어떤 그런 걸 걸릴 수 있습니다. 특허를 주놨기 때문에 통계도 하고요. 전통으로 문화의 개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이한 게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법입니다. 그다음 북한의 수산업 이게 이제 이 핵심입니다. 지금 남북에 지금 그 경제 협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해 오도는 수산업을 밤에도 지금 이제 고기 잡아 될 겁니다. 이제 출항만 되면은 경기조사를 같이 한다. 시사하고 같이 했다는 게 있고요. 생태 같은 연구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어촌 발전기 시행령까지도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은 이제 시행령에는 운반업, 가공업, 유통업. 왜 보면 뭐죠? 어업은요 소금 생산업이 들어가 있죠. 정확하게 어업에 들어가 있죠. 농산물 품질관리 보면 소금은 제외 한다 되어 있잖아요. 수산물이란. 근데 얘는 가공업은요. 가공업 잘 보세요. 어업은 소금 생산업, 운반업, 가공업, 동물 가공업, 수산 식물 가공업, 동물성 유지 수산업, 소금 가공업이 되어 있잖아요. 이해갔습니까? 천일염을 하더라도 또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또 뭡니까? 양념 소금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만들 때는 뭡니까? 수산물 가공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논에 말려가지고 바로 생산하는 것만 어업에 들어가죠. 수산물, 소금은. 소금 생산했으니까 생산업이니까. 이해갔죠? 자, 그러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유통업은 판매, 운송, 보관업이고요. 수산의 기준.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시행령에 보면은 수산일의 기준 이제 1차 내용입니다.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60일 이상 해야 되고요. 이렇게 기준이 돼요. 그리고 나서 소속에 영어 조합법이라든지 영리하는 그 업이 있잖아요. 조합법인에 1년에서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10년 동안 1년 이상 고용돼서 그런 업인입니다. 수사능력이 되는 거죠. 그건 무슨 말 알죠?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더라. 생산자 단체 범위 이제 1차에서 놓은 겁니다. 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협동조합 조항에 그리고 공동으로 판매가 하는 수술하기 업인 5명 이상 모인 법인기업 단체네요. 개인은 안 되네요. 이게 또 기출일 겁니다. 위원장은 해수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 위원 중에 호선한다. 중앙심의위원회.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시행령까지 바라는 이유는 몇 개 안 되지만 시행령 안에 1차 기출이 많이 노한다는 겁니다. 유천발전기본법. 그래서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법 다 했죠? 1차 법은 다 한 겁니다. 어때?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 컴퓨터가 왜냐면 이걸 척을 쓰다 보면은 이게 법령 하나 쓰고 내는데 1000페이지가 넘어요. 법령만 정리하는데도. 다 못 찍습니다. 다른 그 일반 수험서도 마찬가지고 내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번 2차는 지금 중요한 그 법은 넣었습니다. 이론에 이렇게 넣었지만 그거는 지금 강의 듣는 분은 할 필요 없고 그거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고 내가 지금 주미한테는 메일을 주더니 형님 메일을 받아가지고 네가 받아 또 형님한테 주고 같이 쓰라고 요번에는 넣었습니다. 중요한 거를 1차 이론에 일단 요번에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